여러분이 뭐 그 남자분이랑 뭐 정말 다 벗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근데 너는 성감대가 어디야? 약간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정말 성감대가 어디야? 또 목석같이 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딱 남자가 절정을 느껴서 사정을 하기 직전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자분에게 참 민망하긴 하지만 그냥 참으라고, 아 조금만 더 참아 라면서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사정을 하면 사정을 하는 갑다, 뭐 이러면 이러는 갑다, 저러면 저러는 갑다 냅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좀 자극적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첫 잠자리 내지는 성관계는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고 만남을 추구하는 연애의 치명적인 리스크, 이거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이 잠자리의 의미와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잠자리의 의미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잠자리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자물쇠와 그 사람의 어떤 열쇠가 있으면 그것들이 딱 맞물리듯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결속력과 신뢰라는 게 더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남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 저 여자의 자물쇠를 따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남자들의 그 본능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도의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면 되게 나쁘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 좀 더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되게 도덕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떤 남자와 잠자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땐 이 남자가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을 내줄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자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만남이 라는 게 좀 빈번해지기도 하고,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언제라도 그 사람과 같이 모텔을 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의 집에 고양이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에 고양이를 보러 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잠자리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되면 앞서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본능적인 기질의 차이 때문에 두 가지의 리스크가 생기게 돼요. 자, 이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되게 말리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아직 그 남자와의 관계에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인들에게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뭔가 확실하게 우리 관계를 규정짓듯이 딱 정립을 해놓은 것도 없어요. 언제든 그 사람이 내일 당장 연락이 끊어져도 이상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말리게 되거든요. 왜 말리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본능은 알거든요. 나는 이 사람에게 마음을 허락했는데 우리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면은 나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쉽게 몸과 마음을 허락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문제가, 남자가 그 후로 뭔가 연락이 소홀해진다거나 아니면 남자가 연락이 좀 뜸해지게 되면은 사실 그 남자를 더 좋아해서 연락에 목매고 그 남자에게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쉬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라든지, 이 남자에게 뭔가 마음을 허락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관계가 끝난다고?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크는 일단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전체적인 자존감의 문제로 확산이 되게 된단 말이죠. 남자분들과 다르게 많은 여성분들은 집단 사회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이 꽤나 중요한 문화가 어느 부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분들의 자존감은 많이 휘둘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남자들한테 번호를 많이 따이든 대시를 많이 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한테 몸을 허락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나를 조금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에 연락이 소홀해지게 되면은 내 멘탈이라는 게 완전히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까지 많은 남자들에게 철벽도 잘 쳐왔었는데, 많은 남자들의 플러팅에 넘어가지도 않았었는데, 정작 나는 지금 왜 이런 꼴을 당해서 몸도 내어주고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지도 않은 채 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의 그 자존감이라는 것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너무 쉽게 허락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자고 만남을 추구하는 연애의 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거든요. 연애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시작부터 갑과 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선에서 나뉘어 있는 상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언제나 그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어하고 언제나 그 사람이 연락을 잘하는지, 썸 탈 때보다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것들을 계속 목을 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좀 같이 드리고 싶은 게, 손에 쥐어야 될 채찍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채찍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언제나 을로 남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꼭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자, 첫 번째는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에게 잠자리를 허락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아, 진짜 나도 잠자리를 이렇게 사귀기 전에 한 게 처음이다. 와, 진짜 너랑 이렇게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아, 진짜 너랑 이렇게 관계하고 나니까 더 되게 좋아진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되게 달콤하게 많이 해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가 아무리 그런 달콤한 설탕 말린 말을 떠들어댄다고 한들 통념에 반해서 쉽게 잠자리를 맺게 된 건 팩트예요. 우리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요. 어떤 감정적인 문제를 우리의 식대로 되게 합리화를 하듯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한들 사실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남자 입장에서도 언제나 잠자리라는 거는 당연히 사귀고 난 이후에 하는 게 어느 정도 보편적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 남자만 정말 또라이고 그냥 그 남자가 언제나 원나잇을 즐기는 그런 되게 가벼운 남자라면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사람들은 일단 한국 문화에서의 잠자리는 사귀고 나서 시작하는 게 잠자리다라는 게 통념상 깔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통념에 반하는 행동이 두 분 사이에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기대심리라는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기대의 심리라는 거는 더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떤 기대냐면은 이 이상으로 우리가 더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자, 이 감정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입장 바꿔서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차여차 했다가 그 남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잠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쉬운 여자로 낙인되고 싶지 않은 심리나 자존감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듯이 이 관계를 고백이나 연애까지 목적을 하듯 노력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과 관계가 쉽게 허락이 되었고 잠자리를 맺었어요. 근데 이미 남자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감정이 최고 절정으로 달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을 다 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부분이 더 많다든지 나와 공감대가 더 잘 통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가까워진 이후로 생기게 되는 그 편안함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기대하게 돼요. 이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남자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있어서 안정감이라는 것들을 느끼고 싶어서 되게 안달이 나 있다면 동시에 남자들도 여러분에게 관계 이후에 우리가 가지게 될 편안함에 대해서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 마치 일종의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여자랑 나랑 이제 잠자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사귀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근데 하지만 거의 사귀는 게 다름이 없어라는 말은 정말 믿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는 조금 일찍이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랑 사귄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없이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 바로 이 기대감을 건드는 게 관계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에요. 저는 이 안정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길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이미 잠자리는 가졌지만 그래도 연락 패턴이나 혹은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떤 만나는 데이트 패턴 같은 게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이 서로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즉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잠자리 이후에 여러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떠본다고 뭐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떠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질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시가 이미 여러분의 과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일 것 같아요. 사귀기 전에 잠자리를 하게 됐을 때 많은 여성분들은 그 관계나 남자에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기존엔 내가 하지 않았었던 행동을 한다든지 그 남자에게 자꾸만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계속 스스로에게 이불킥을 할 정도로 되게 이상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관계가 끝나게 되면은 혼자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남자를 못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이랑 그 남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미 있을지언정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의 어떤 연락 패턴이나 만남 그런 것들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정말 이런 부분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 관계를 망치
망치는 거지 다른 게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게 원래 이 남자는 나를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왔었던 거야. 얘는 원래 나랑 잠자리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었던 거야. 그렇게 합리화를 하시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상처를 끊어내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상처를 안 받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이 채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크게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본래 그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꼈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더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이 좀 더 나한테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은 새침하게 굴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세요.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더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연락하고 다음에 우리 언제 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관계가 끝난 후 내가 불안해져가지고 근데 우리 좀 이따 퇴실 몇 시에 할 거야? 그럼 그러고 나면 뭐 연락할 거지? 집 가서 그냥 연락 씹는 거 아니지? 이런 불안 섞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미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게 느낀 매력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들을 언제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어찌 됐든 간에 관계 잠자리가 좀 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체가 쉽게 보이는 건 또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좀 쉬운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또 그만큼 내가 운이 좋아서 관계가 이렇게 빨랐을 뿐인 거지, 얘는 원래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게 가치 있는 여자가 맞고 되게 매력적인 여자가 많고 다른 남자들도 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을 거다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나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멘탈이 나가기는 한데 나도 사귀기 전에 이렇게 잠자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너니까 다행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그래도 되게 좋은데? 그냥 너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잠자리가 좋은 건가라고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 근데 너랑 하는 건 참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세 번째는 뭔가 새롭기는 하다. 나 항상 사실 전 남자친구들과의 어떤 잠자리? 뭐 조금은 약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게 언제나 나한테는 사실 좀 이별 이유가 되기도 했었거든. 근데 너랑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한테 헤어지자고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클립만 최대한 한번 돌려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의중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결과적으로 저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남자의 어떤 무의식이나 통념 속에 생각을 심어 놓는 행위거든요. 그 생각을 심어 놓는 행위가 뭐냐면, 얘는 원래 그렇게 잠자리를 쉽게 하는 사람도 아니구나. 그리고 얘는 원래 언제나 전 남자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갑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성관계라는 부분이 그만큼 그 사람들은 되게 중요했었지만 그래도 나랑은 되게 잘 맞는구나. 그렇게 이 가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정말 까놓고 좀 막말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만나서 잠자리 가진 애보다 너랑 이렇게 오늘 잠자리 가진 게 더 좋았어, 진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봐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럼 그 남자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얘는 원래 그냥 몸을 쉽게 굴리고 다니는 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잠자리를 가진 건 잠자리를 가진 거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가치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이 부분에 있어선 자신감이나 당당함이 좀 넘쳐야 되는 게 팩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여러분한테 조금은 꿀팁 아닌 꿀팁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인생을 살다가 이런 순간이 만약 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소극적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같이 있을까 하면 그냥 같이 있는 거고, 남자가 뭘 리드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잠자리를 맺고 뭐 그런 레파토리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 어떤 분위기가 이미 사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시작된 거 여러분들도 기죽지 말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 남자분이랑 뭐 정말 다 벗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근데 너는 성감대가 어디야? 약간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정말 성감대가 어디야? 라는 질문이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되게 당당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감대가 어디냐고 하는 질문이든, 또 목석같이 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아니면은 남자가 계속해서 성행위를 하다 보면은 딱 남자가 절정을 느껴서 사정을 하기 직전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자분에게, 참 민망하긴 하지만 남자분에게 그냥 참으라고, 조금만 더 참아 라면서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사정을 하면 사정을 하는 갑다, 뭐 이러면 이러는 갑다, 저러면 저러는 갑다 냅두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도 이미 시작이 된 이상 뭔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썰듯이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온전히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어야만이
그 남자 입장에서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표현이 저급하긴 하지만 뭐 먹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되게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서로의 어떤 합의하에 속도가 조금 빨랐을지언정 같이 잘 즐겼다 이런 티키타카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연인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티키타카예요. 근데 이 티키타카라는 거는 성행위에서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있으면 그 남자 입장에서만 혼자 리드를 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썸님, 첫 관계에 시옷, 쌍기역, 시옷 하시는 여성분들 흔한가요? 사실 그것들을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되게 힘들고 그걸 거북스러워 하신다면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하세요라고 거래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요지는 너무 휘둘리듯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과적으로 성관계를 하더라도 티키타카가 유지되기 때문에 관계를 미리 맺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잠자리를 미리 맺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채찍이라는 걸 들고 있으면 언제나 남자친구분과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도 아 얘는 그래도 되게 매력적인 앤데 아 얘는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만났었던 여자는 사뭇 다르게 되게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나랑 헤어져도 뭔가 아쉬울 거 없는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프레임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얘기, 자물쇠와 열쇠에 대한 얘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성관계는 나라는 사람의 자물쇠를 열어줌으로써 우리 관계의 어떤 신뢰와 안정감을 확인시킨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정말 이왕 열릴 자물쇠라면은 어렵게 큰 공을 들여서 연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남자 거 크기 궁금한데 과학적인 건 아닌데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코. 남자의 코가 정말 크면 클수록 성기가 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코가 크다는 게 정말 코 자체가 되게 커요. 높고 커요. 약간 말상이라고 해야 되나? 말상처럼 코 자체가 되게 크신 남자분들을 보면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이거든요. 약간 꼬막 손, 주먹 손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손바닥은 되게 큰데 손가락은 짧은 분들이 있어요. 손가락에 비해서 손바닥이 너무 크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남자가 체형까지 좀 약간 통통해. 맞아. 단풍손이에요. 단풍손. 근데 반대로 어느 정도 손가락이 더 길어. 그리고 장난 아니야. 그러면은 그 남자는 거의 뭐 약간 풍차 돌리기를 할 정도로 크고 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진짜 왜 이걸 아냐면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제 선임 중에 와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손을 보는데 이게 무슨 뭐 발가락이야 손가락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바닥은 되게 조그매요. 근데 발가락이 손가락 마냥 아니 손가락이죠. 엄청 기신 분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이만해요. 와 진짜 이만해요. 정말 진짜 이만해요. 몸은 되게 말랐어요. 거의 몸무게 한 60kg, 65kg 정도의 키 한 175 정도 됐는데 진짜 같이 샤워하면서 맨날 놀래요. 그리고 또 다른 후임도 있었죠 당연히. 손은 되게 뭐 단풍손처럼 되게 조그매요. 근데 배까지 조금 나오고 허벅지 살도 좀 있으니까 약간 묻히더라고요. 그건 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좀 그럴 통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